에휴, 또다. 안녕하세요, 칠봉입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거기는 저희 귀덕 집 앞에 있는 그 창고 앞인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미역부터 시작해서 생선들, 그 다음에 뭐 고구마 무스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이 제가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공짜 그리고 이 아끼면 똥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뭐 창고 같은데, 이거 이따가 먹어야지, 뭐 이따가 써야지 해서 창고 같은데 박아 놓잖아요. 근데 이러면 뭐 며칠 뒤에 까먹어서 이게 있는 것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끼다 보면 썩고 부패하고 못 쓰게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 버리게 되는데 이래서 아끼면 똥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그 경영 쪽에 맞물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저장을 했을 때 이 물류 비용, 재고 비용이라는 게 듭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고 비용이 뭐냐? 창고에 물건을 적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내 창고에 내 물건을 쌓아 놓는데 이게 내가 뭐 무슨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재고 비용이라고 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요, 그 창고에 그 물건이 아닌 다른 거를 적재를 한다던가 뭔가 유동적인 거, 그러니까 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물건을 거기다 적재해 놓으면 그만큼 더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또 재고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창고가 유지되기 위한 그런 전기비 그리고 대지 사용료 등등 해서 재고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백화점 면세점, 그 공항 면세점에서 하도 코로나 때문에 출국하는 손님들이 없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말로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풀어줘서 국내 사람들한테 그 면세점에서 파는 그런 재고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관세청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면세점에 가시면 그 트렌드가 높은 그런 상품들도 팔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죠.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을 거고요. 해서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계속 갖고 있으면요. 재고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이걸로 관리하는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 공간 사용료도 들어가죠. 등등등 막대한 양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신라 면세점이든 공항 면세점이든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비용을 떨치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큰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 영세 소상공인 사이즈로 돌아와 봅시다. 자, 우리 그 창고 이야기를 할게요. 창고에 아버지가 예전에 식당을 하실 때 미역이랑 이런 게 뭐 굉장히 값싸게 들어와서 다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영하 20도였기 때문에 사실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미역을 쓰려면 얼마나 써야 돼? 손님이 계속 회전한다고 썼을 때 한 2년은 써야 될 양? 예, 그 반찬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거라서 2년은 써야 될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싸다고 해서 야 싸다 이거 많이 갖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재고 비용에 대해서를 이게 정말로 통계적 사고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미역이 있고 미역이 싸다고 2년치의 물량을 한꺼번에 창고에 박아 넣어버리면 그 2년 동안 썩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식당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요. 미역을 아예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왕창 다 사버리면은 그때 당시의 시세와 구매했을 때 저렴한 단가가 당시에 그 순간에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운영하든요.
식당이 아닌 어떤 서비스업, 뭐 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물건을 적당량만 적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미래에 공장도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서 어떤 저만의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선입 선출은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그 재고 비용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나서 이거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요, 작은 밥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뒷공간에 따로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가 없는 이상 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말 많이 해봤자 한 2주 정도 돌릴 수 있는 양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꽉 찼을 때 2주 정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 양이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디 예를 들어 제스코마트나 이런 데서 와 뭔가 엄청 싸게 판매하네 라고 해서 왕창 사면은 이거는 둘 공간도 없고요. 그거를 다른 냉장고에 막 둠으로써 원래 필요한 그런 식재료들도 아예 못 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고 비용이라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공짜를 좋아하면 대마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뭘 많이 느꼈냐면 그 우리가 흔히 검은 봉지에다가 그 물건들을 막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막 박아 놓잖아요. 저 어릴 때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냉동실 한번 열어보세요. 막 비닐에 쌓여가지고 뭐가 뭔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기억을 못하니까 까먹어 버리고 그래서 썩기 마련인데 이번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닐봉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꺼내서 다 분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차가 와서 다 수거해 갈 거니까. 했는데 아니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먹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냉동실 열어봤는데 막 냄새 나서 꺼냈는데 와 소고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막 갈치도 있었고 엄청 뭐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다음부터는 정리를 잘 해야겠다. 이번에 냉동창고를 굉장히 거의 싹 다 끌어내서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음, 해서 다음부터는 정리 정돈을 잘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 못 드렸네요. 제가 그 음식물들을 왜 했냐면 냉동 창고에 그 팬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는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몇 년 동안 계속 잘 돌아갔으니까 놔뒀더니 고장 나서 안에는 계속 이제 얼음이 녹고 있었고 그래서 다 녹아버려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해 봤는데 뭐 땡땡 환경이라고 그런 그 쓰레기 수거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대요. 그 업체들이 돈을 주면 음식물 쓰레기 차를 갖고 와서 이거를 다 수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작업했고 내일 아침에 가서 싹 다 버릴 건데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냉장실이나 냉동실이 뭐 고장이 나서 물건이 다 썩어버렸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그냥 가가지고 클린하우스에 가서 다 일일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상세 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청봉환경이라고 그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나 이런 요금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연락처는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쓰고 싶으신 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10분 안 넘겼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